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건축물, 마음 먹는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요. 수명이 10년도 채 안 남은 이곳을 대신해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자세한 소식은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회전하면서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는 거대 우주정거장을 우주로 뛰어올리는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USS사가 설계한 거대 버섯 모양의 인공 구조물로 분당 4회전하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기둥과 돔이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는 2024년 국제우주정거장이 퇴역한 후 이를 대체할 우주 구조물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엘리시움, 인터스텔라. 네, 대표적인 우주 SF들인데요. 이 영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거대한 우주정거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우주정거장에서 사람들은 둥둥 떠다니지 않고 지구에서처럼 생활을 하는데요. 그런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인공중력 때문입니다. 그런 인공중력을 갖춘 우주정거장이 실제로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존 우주정거장에서는 지구처럼 생활하지 못했었잖아요. 네, 현재 우주정거장 ISS라고 하죠. 네. 우리 가끔가다 TV 통해서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붕붕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주정거장은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미치긴 하지만 그 도는 힘 때문에 원심력이 생기는 바람에 지구의 중력과 원심력이 서로 균형을 잡히는 바람에 이제 중력을 못 느끼는 무중량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붕붕 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신체적으로 중력에서 살던 사람들이 네. 중력을 못 느끼는 곳에 가니까 뼈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우주정거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상당히 지구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력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이 중력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 건가요? 그래서 중력은 결국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네. 우리가 땅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땅에 서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주정거장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면 원심력이 생기죠. 네. 원심력이 생기면 결국은 바깥쪽으로 발을 기대게 됩니다. 만약에 원통형이라고 한다면 원통 바깥쪽으로 다리 당겨지기 때문에 그쪽을 놓고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 중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우주정거장을 돌리면서 원심력을 만들어주고 그 원심력으로서 사람들이 그 우주정거장 안에서 걷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주정거장을 돌린다라고 하면 그 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지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돈다고 우리 어지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못 느낍니다. 이번에 미국에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우주정거장은 이 기름이 한 100m 정도 되는 거대한 돔에 길이가 한 400m 되는 거대한 기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버섯처럼 생겼기 때문에 스페이스 머쉬룸 스테이션. 귀엽네요, 이름도. 예, 그래서 우주 버섯 정거장. 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였는데요. USS라는 미국의 이제 미국 스페이스 스트럭처라는 회사에서 설계도를 갖다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런 우주 정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버섯 모양의 정거장을 만드는 데는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이제 분당 4회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돔 부분하고 기둥이 반대로 돌면서 서로 반대의 원심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돔 쪽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면 지름이 100m쯤 되니까 그럼 거의 이제 운동장만 한 거잖아요. 예. 운동장의 바깥쪽으로 발을 딛고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돌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지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만드는데 30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일단 화성으로 가는 그 계획에는 인공중력이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다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해도 30년이니까 네. 당연히 이것이 이제 채택이 되고 예산을 만들고 하려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 2015년이니까 최소한 이 ISS가 퇴역한 다음에도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우주정거장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제안했던 곳에서는 그 전 단계로서 작은 걸 하나 미리 만들어 보자. 한 100억 불 정도를 들여서 한 몇십 미터 정도 되는
작은 걸 하나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그걸 한 10년 정도면 된다니까 지금부터 하면은 이제 우주정거장이 퇴역할 무렵에는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좀 크게 작은 걸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건 좀 더 시간이 걸려서 하는 걸로 하자.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이외에는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천궁, 우주의 궁이죠. 네. 천궁이라고 하는 중국의 우주정거장 계획이 있어요. 현재는 무인으로서 중국의 천궁이 돌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2020년대가 되면 중국이 유인 우주정거장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국이 이것이 그 사이에 갭이 생긴다고 한다면 중국만이 유일하게 우주정거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ISS가 퇴역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이 ISS 같은 경우는 16개국이 합동을 한 거거든요. 네. 결국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혼자서 이 3천억 불이 되는 돈을 다 감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제2의 그런 우주정거장이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공 중력 이것만 실제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인간이 우주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테고 그만큼 유인 우주 탐사 분야도 눈부시게 발전을 할 텐데요. 앞으로 이 기술이 실현되는 날 기대해 보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에스프레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4월 13일 오후 무인우주선 드래건에 1,800kg 상당의 식품, 과학 장비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실어 발사했으며 성공적으로 우주정거장에 배달했습니다.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라바짜와 토리노 소재 엔지니어링 회사 아르고텍, 이탈리아 항공우주국이 지구 밖 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했으며 미 항공우주국이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들 회사가 만든 캡슐 커피 머신은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작동하며 이 커피 머신은 국제우주정거장 이름을 따서 이스프레소로 명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네에는 커피숍이 몇 개나 있나요?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 커피숍이 무척 많은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은 어떨까요? 최근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가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싣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우주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커피의 맛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교수님. 네네. 누구나 좋아하는 커피인데 이제야 이렇게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우주로 쏘아 올렸네요. 뭐 우주인들도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급할 때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인스턴트 커피 맛하고 커피 머신으로 바로 내리는 그 맛하고는 틀리겠죠. 네. 이번에 그 우주정거장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 중에 이탈리아의 여성 우주인이 있습니다. 사만사라고 하는 그 여성 우주인을 위해서 이탈리아의 커피 브랜드 업체에서 네. 이 커피 머신을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주에서 마시는 커피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이 없기 때문에 네. 커피를 내리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는 중력으로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커피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또 나름대로 특허를 얻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사만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여성 우주인을 위해서 이탈리아의 커피 메이커에서 이 우주정거장에 쓸 수 있는 커피 머신을 갖다가 올려보냈다. 그래서 덩달아 같이 있는 분들도 맛있는 그 원두커피의 맛을 갖다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민간 항공사에서 이 우주선을 띄운 거거든요. 네. 펠콘 로켓에다가 이제 그 드래곤이라고 하는 우주 화물선이죠. 여기다가 이제 한 1.8톤 정도 되는 그 우주정거장에 쓸 수 있는 물자들과 같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발사 성공이 됐고, 근데 이번 발사에는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스페이스X사에서 그 1단 로켓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분리된 다음에 일단 로켓이 다시 무사히 착륙시켜서 네.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이제 발사하면서 3번째 실험을 같이 또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내려오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실험했을 때는 와가지고 무게가 안 맞아서 쓰러졌죠 앞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실험했을 때도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땅에 이제 사뿐히 내려앉아야 되는데 네. 쾅 충돌하는 바람에 결국 재활용이 안 됐고. 그런데 이번에 사뿐히 잘 내려앉은 거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역시 정확히 위치에는 왔는데 역시 또 이 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충돌하는 바람에 재활용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는 뭐냐면
이 떨어지는 로켓을 갖다가 정확히 위치에 사뿐히 앉혀야 되니까 역추진을 해야 되겠죠. 네. 중력의 반대로.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히 맞췄지만 역시 충돌을 해가지고 재활용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스페이스 X에서 이걸 재활용하려고 계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1단 로켓이 재활용된다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금액으로 로켓을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드래곤 우주선은 무사히 발사가 됐고, 네. 그래서 이 커피 머신을 싣고서 이 우주정거장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 우주인들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갖다 직접 내려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우주인들에게 선물한 셈인데 네네. 그런데 우주에서 커피를 마신다면 지구에서 마시는 것과 커피의 맛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피에다가 이제 그 어떤 물을 내려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맛은 특별히 뭐 틀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만 그만큼 귀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이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며칠 동안 굶었다가 밥을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기대 안 했던 우주정거장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의 맛. 아마 느낌상 심리적으로 지구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아마 몇 배는 더 맛있지 않을까. 맞아요. 물리적으로는 거의 똑같겠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맛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주에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무중력 상태에서 즐기는 그 커피 한 잔. 그 여유는 얼마나 또 아름다울까요?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0년 4월 25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는 특별한 화물을 싣고 발사됐습니다. 이 화물은 우주를 더 깊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우주 망원경의 이름인 허블은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것인데요. 지난 25년간 허블 우주 망원경은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허블 우주 망원경의 25주년.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많은 우주의 신비로운 장면들을 지구로 보내줘서 우주를 이해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조금 전 영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문학을 발견한 허블이라고 했는데 네네. 이 허블이 그동안 어떤 것들을 발견해왔나요? 네,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 에드윈 허블입니다. 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천문학자였거든요. 그 윌슨산 천문대라는 곳에서 주로 이제 관측을 했고 이 허블이 발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팽창하는데 지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더 빨리 팽창을 한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주 팽창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에드윈 허블입니다. 그 에드윈 허블의 발견 때문에 결국은 팽창을 하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한 점이었겠죠. 그래서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의 관측 결과 결국은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우주의 시작을 알리고 현재 우주가 어떻다는 걸 알린 최초의 과학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측을 했던 과학자가 바로 에드윈 허블이고 네. 그 허블을 기념하기 위해서 띄어올린 그 우주망원경이 바로 이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25년 전에 우주로 올라가는데 네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처음으로 지구에 보냈던 이미지는 좀 실망스러웠다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구면수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름 2.3m짜리 거울로 된 반사 거울로 된 망원경이 되어 있어요. 네. 오목한 거울이거든요. 오목한 거울로서 이제 그 빛을 모을 때는 문제점이 뭐냐면 중심으로 들어온 빛과 주변에 들어온 점이 빛들이 한 점으로 모여야 되는데 네. 이것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초점이 안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망원경, 큰 망원경을 띄웠는데 정확히 초점이 안 맺히니까 우리가 뿌옇게 네. 그 안경에 뭐 설이 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1990년 4월에 올라갔는데 3년 가까이 이거 정말 전혀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네. 해가지고 결국은 수리를 했죠. 우주왕복선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그 교정할 수 있는 그 커렉터라고 하는 이런 장비를 다루면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상이 갑자기 확 좋아졌죠. 그러니까 안경에 설이 꼈는데 쫙 닦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속이 다 시원하겠죠. 그러면서 이
망원경 허블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뭐 태양계에서부터 저 먼 은하 밖까지 상당히 많은 관측들을 정밀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주의 정확한 모습들이 우리한테 알려지고 네. 우주의 나이도 알려지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허블에 대한 주로 이미지를 봤지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그 좋은 영상들을 쫙 이 나사에서 이제 선택해가지고 올린 게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선명한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허블 우주 망원경 25년 동안 참 우주의 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되네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전해주실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달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 4월 26일이 이제 상현입니다. 오른쪽 반달이 되겠죠. 네. 4월 23일 날 검은 고자리 유성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검은 고자리 유성우라는 게 뭐냐면 검은 고자리 중심으로 유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딱 그날만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날 전후로 앞뒤로 며칠씩은 보여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검은 고자리 쪽에서 유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4월 23일 날에는 그 밤에 한 시간당 20개 이상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최소한 시간당 뭐 몇 개 이상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달은 아직도 이렇게 밝지 않으니까 이 상현 정도 되는 달, 그러니까 달빛과 달 구경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유성 떨어지는 거 구경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검은 고자리 요즘 저녁 하늘에 동쪽에서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이 되면 굉장히 높이 올라오니까요. 이 검은 고자리 중심으로 한 이 유성 관측 한번 이번 주 별똥별 보면서 소원 한번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유성우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서 아름다운 밤하늘과 함께 추억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